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짧고 빠른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 3기 신도시 1차 선정 발표가 났죠. 광명시흥 신도시 신규 택지 1차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오늘 경제뉴스 헤드라인에 여전히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에서는 광명시흥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발표 관련된 내용이랑 광명시흥의 엇갈린 반응에 대한 내용, 그 두 가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여의도의 4.3배 신도시를 만든다지만 광명시흥 5년에서 6년 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 광명시흥에 7만 가구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사 대책 이후에 1차 신규 택지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 철도를 구축해서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내년 상반기께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2025년에 본 청약을 예정 중이다. 전문가들은 첫 삽까지 5년에서 6년이 걸린다. 그래서 집값 안정 효과에는 적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많은 7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광명시흥 지구가 가장 큰 공급지라고 하네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지구에도 각각 18,000여 가구와 13,000 가구를 새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1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 가구 등 전국의 25만 가구를 신규 택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 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오는 4월 다른 신규 택지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3기 신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교통망이 약하고 강남 접근성도 떨어진다면서 서울보다는 경기권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1차 발표된 곳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입니다. 서울의 서남부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 최대이며 여의도에 1.3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지하철 1, 2, 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 GTX-B 등과 연계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북쪽으로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남쪽으로는 KTX 광명역 및 신안산선 학온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도시철도로는 경전철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정 단계라는 거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도 꾸민다고 합니다. 지구 내 목감천을 따라서 길이 7.1km짜리 수변공원하고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업 추진 중인 광명 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자족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날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 거래가 차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 아무리 일러도 삽을 뜨기까지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은 강남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없는 입지라면서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광명 시흥지구 인근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광명 뉴타운과 철산동 재건축 단지들의 물량까지 합치면 광명시에서만 향후 10만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도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광명 시흥지구 주민도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면서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정부하고 이 주민들하고의 반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윤순모 광명 시흥 주민연합체 대표는 보금자리 지구에서 해제된 이후에 정부에선 주민 자율 개발을 권장해왔다면서 정작 개발을 추진할 땐 막더니 일방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련된 뉴스인데요. 매일경제입니다. 당장 집을 안 사도 된다는 신호를 줬지만 광명 시흥 입주까지 무려 1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24일 정부가 경기도 광명 시흥에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심리적으로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서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뒤늦게나마 현 정부가 공급에 나서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입장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광명시 주민들은 대규모 공급으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에 차가운 반응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도 시흥시 주민들은 반색했다고 합니다. 건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과 시흥의 7만 가구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면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택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층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대규모 물량이 예정된 만큼 공급 조절과 함께 광명시와 시흥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업 유치 등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교수는 원래 신도시는 도로망이 개설이 되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뒤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면 그에 걸맞은 배후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순서인데 이게 원래 순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후 도시부터 만들었다.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해당 지역이 초토화되거나 향후 필요한 재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이번 대책의 한계로 뽑힙니다. 심 교수는 최근 부동산 가격은 전세난으로 인해 상승된 측면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서 시장에 물량이 이만큼 나오니 성급하게 집을 사들 말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진짜 전세난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전세난에 밀려 올라가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한 것도 크잖아요. 근데 지금 어차피 이거 입주하는 데까지 10년이나 걸리는데 그럼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계속 임대를 살아야 되는 건데 지금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는데 어디에서 그 10년을 버티라고 하는 건지 어 그거에 대한 좀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의 구축 아파트를 소유한 김모 씨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축 아파트를 보유했는데 신도시 청약을 노린 전세 수요만 늘고 대규모 공급의 주택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명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택지 지정 이전에도 뉴타운 분양권 등을 매수한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광명 뉴타운의 평당 분양가를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이보다 낮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수준으로 분양받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매를 거래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7만 호가 갑자기 물량이 확 풀리면서 미분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보다 지금의 분양가가 낮으면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사실 GTX 같은 말도 나오지만 철도 같은 경우도 사실 생겨야 생기는 거잖아요. 계획은 뭐 얼마든지 하는 거고 취소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입주하고 지금 7만 가구는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어 기업 유치부터 좀 시급하다고 했잖아요. 기업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건데 일단 집부터 짓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배드타운이 안 되게, 그리고 정말 이게 정부에서 좀 조절을 잘 해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광명시흥이 좀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좀 안정세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아리 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제 소식과 부동산 버블, 경제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